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주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사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일주 공부를 하기 전에 정화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공부는 반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무슨 식? 나선식 학습 방법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선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반복학습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한 20년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반복해서 보는 것밖에 없다. 그날 공부한 거를 기억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80%를 기억한답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30%로 급격히 줄었는데 그래서 예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복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화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정화는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정화는 빛이고 그 다음에 등화 또는 촛불 그 다음에 살아있는 불로서 인체는 심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정화는 간목 그러니까 우리 정화는 뭘 나타내는 거죠? 촛불을 나타내죠. 촛불에는 뭐가 있어요? 정화는 우리가 촛불을 그린다면 초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뭐가 필요하죠? 심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렇게 타게 되죠. 속에는 까만 모양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겉은 밝지만 속은 어두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화는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심지는 곧 뭐다? 간목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가장 좋은 길신이다 이런 얘기죠. 정화가 용신인자면 자비와 사랑, 예민, 섬세하고 그다음에 착하다. 그다음에 자상함도 있고 그렇지만 소극적이다. 남을 어루만지는 신이고 일편단심이다. 남을 한번 생각을 하면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일편단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 그 다음에 역학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정화다 이런 얘기죠. 일단 정화는 우리가 밤은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을 수호하는 화신과 같다. 그 다음에 정화는 정으로서 밤에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비밀이 많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정화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정화는 우리가 촛불도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등대,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열이다. 그 다음에 전기불, 그 다음에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봉사의 불이다. 뭐가? 정화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정화는 감성적인 인자다. 감성적인 인자로 자상함이 많고 우리가 기도, 촛불을 켜놓고 하는 기도나 그 다음에 선생, 그 다음에 눈물, 봉사를 표현하기도 하죠. 정화는 신체에서는 눈이나 심장, 그 다음에 혈압 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는 심장이나 소장이나 눈이나 혈압의 질병과 인연이 많은 것이 정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사일주를 공부를 할 건데 정사일주를 공부를 하기 전에 정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얘기입니다. 정화는 불이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의 정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을과 겨울의 정화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 별과 같은 것이 가을, 겨울에 태어난 정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화는 강하면은 용광로나 화로 같다. 만약에 약하면 별빛 또는 촛불과 같은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화일주는 임수와 임수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임합은
음정지압이라고 해서 좀 음흉하고 좀 음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주위에 어떤 글자를 포섭하고 있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오는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총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지 속에 숨어있는 글자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주팔자는 8개의 글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까지 모두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경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 일주의 성경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주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주를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화일주가 인수와 합을 하게 되면 연애만 탐익한다. 연애만 탐익을 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입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거짓이 많고 음란한 자가 많은 것이 정화의 상징이죠. 만약에 정화가 추위를 만나면 우리가 겨울에는 어때요? 화로불이나 또는 모닥불 이런 곳에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봉사정신이 강한 것이 정화일주죠. 그래서 정화가 추위를 만나면 따뜻한 열로 남들에게 온정을 베풀죠. 온정을 베풀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자상함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냉철하고 비판적인 성정을 갖는 것이 정화이다. 촛불이죠. 촛불 속에는 뭐가 있어요? 까만 근심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더운 여름에 태어났다 하면 모든 것을 불사를 정도로 열이 강하죠.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본분이죠. 우리가 신금은 보석, 그렇죠? 그럼 귀금속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화의 목적은 뭐냐? 정화는 왜 태어났느냐?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임으로 보석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이다. 정화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화는 잔정이 많아요. 잔정이 많고 또 차분한 성격이다. 차분한 성격이고 작은 계기로 인해서 변화를 하면 그 폭이 넓은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사주에 갑을인묘가 있으면 가을이나 겨울에도 금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죠. 그래서 갑을인묘가 있다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도 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금을 잘 녹여서 기물을 잘 만든다. 이것이 정화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을 금을 재련해서 기물을 잘 만드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뭐가 있으면 인수가 많이 있으면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묘목, 인목 이렇게 인수가 많이 있으면 정화는 힘을 많이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또한 정화는 자기 자신의 몸을 태워서 남들에게 온정도 베풀고 따뜻함도 주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남을 배려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것이 정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정화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와 이치가 밝아서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데는 정화일주를 따라갈 일주는 없다. 이런 얘기죠. 금은과를 만들듯이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다.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물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잘 구사하고 호소력이 있어서 남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정화다. 이런 얘기죠. 정화는 예술계와 교육계에 많이 종사를 하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인간적인 정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죠. 멀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냉정한 편이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 정화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죠. 마음속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런 것이 이 글자 통해서 보면은 그런 성정을 볼 수가 있죠. 오랫동안 간직한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솔직한 면, 그 다음에 쉽게 실증을 내는 것은 병화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화일주들은 모두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정일간이 대운에서 정대운을 만나게 되면 어떤 예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정화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정화의 장점. 이것도 역시 정화의 성정에 해당이 되겠죠. 정화는 외면은 예절 바르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무슨 정신?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존심과 집념이 강하고 만약에 그릇된 것, 거짓말 이런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이죠. 병화보다 상황의 전후와 그 다음에 상황의 손익에 대해서는 병화보다는 더 잘 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화와 정화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정화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그리고 표현이 시끄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지만 조용하게 잘난 척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다 이런 얘기예요. 남성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화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촛불과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편안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머 감각도 있다. 유머 감각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서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생각이 깊다. 그래서 의협심도 있고 남을 측은하게 보는 측은지심이 강한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그럼 정화는 이런 장점 이외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나? 정화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실생활에 밀접하여 명분보다 실속이 앞선다. 특히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는 성격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겠지만 특히 정화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정화는 그래서 정화일주들은 축혀 세워주면 정화일주를 보면 뭐 이렇게 축혀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더 좋아하게 되죠. 화는 기쁨과 희열이니까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변덕으로 나타나서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일주가 정화의 단점이다. 그 다음에 남들이 기대하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니까 기대와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기만 혼자 외로운 그런 고독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성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도 있죠. 이런 성격은 주위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게 또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일주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칫 염색적으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빠져서 생활을 허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의 단점이다.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심장병이나 또는 눈병, 시력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연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정사일주는 어떤 성정을 가졌나 정사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는 60갑자 중에서 갑자일축평균 정략하는 60갑자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한다? 54번째에 해당하는 일주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6갑자라고 했죠. 6갑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정사는 일단 영마 인신사회를 영마를 깔았죠. 인신사회 영마를 깔고 영상지상이다. 뜨거운 열이 올라가는 영상지상이다. 그 다음에 고란살과 천문성
그다음에 변동과 변화가 많은 일주이다. 천간도 불, 지지도 불.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오행이 같을 경우는 우리는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죠. 간여지동. 그다음에 찰나지망. 뱀은 뱀인데 아주 뜨거운 뱀, 아주 열기가 강한 불뱀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정사일주는 신강에서 내 주장이 강하다. 내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정사일주를 보면 지지에 살을 깔았어요. 그럼 지지에 살을 깔 수 있는 천간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가 있는데 12운성에서 각각 어느 궁에 해당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 그러니까 을목이 지지에 살을 깔면 목욕지에 해당하죠. 목욕지. 그 다음에 정과 기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같은 12운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정사와 기사는 제왕지에 해당한다. 제왕지에. 그 다음에 신금은 지지에 살을 깔았을 때는 사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개수는 살을 깔면 태지에 해당한다. 태지에 해당한다. 죄송합니다. 정사일주에서 사성에는 지장간에 무경병을 깔았죠.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는 병금은, 그 다음에 병화는 육친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화생토, 내가 생하는 자 식신상관인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죠. 그러니까 식신은, 그러니까 음과 양은 어때요? 음양으로 나눈다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는 것은 음과 양은 서로 어떤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두 재물도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면 내 재물을 뺏어간다. 그래서 상관, 나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화생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화극금 하죠. 내가 격하는 자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 그 다음에 같은 오행이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제.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뱀은 어떤 동물인가? 뱀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다. 다리가 없어요. 뭐가? 뱀이. 그래서 땅에 가장 붙어대고 땅을 이렇게 비비면서 다니죠. 땅에 가장 많이 몸을 대고 살기 때문에 땅과 밀접하고 그다음에 냉혈동물이다. 독을 품고 있어서 두렵다. 독을 품고 있어서 두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과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우리 집에 옛날 고택 때 보면은 집 속에는 집을 지켜주는 구렁이 같은 게 있었죠. 그걸 우린 구렁이라고 그러죠. 능구렁이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서는 뱀을 조상신의 역할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남근을 의미하기도 하죠. 유럽 쪽에서는 치료의 신으로 뱀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사일주는 욕망과 시기질투가 강하다. 성격이 좀 표현이 그런데 불같다 이런 얘기죠. 성격이 불같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주관이 강하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정사일주이다. 한번 줬다고 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것이 정사일주이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직업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정사일주 요거 일주만 가지고 직업을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직업에 인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정사일주는 정제나 군인, 검찰, 경찰, 예능 또는 특수한 기술, 그 다음에 전기 제품, 그 다음에 유류, 그 다음에 섬유, 운수 또는 수산업, 술장사, 배에 관련된 직업에 인연이 많은 것이 정사일주이다. 정사일주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나? 언변이 청산유수다. 언변이 청산유수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리고 인정도 많다. 인정. 우리가 인정하면 토를 얘기할 수가 있죠. 토를 생하는 화는 인정이 많더라. 지혜가 비상하고,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었어요. 정화는 지혜가 비상하다고 그랬죠. 지혜가 비상하고 고집도 대단하고
간여지등이기 때문에 성격이 뭐 같다고 그랬죠? 아까 이상한 단어를 썼었는데 성격이 불같아서 급하기가 번개와 같다. 근데 화를 내고도 뒤끝은 없더라. 빨리 후회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느리고 질질 끄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사일주이다. 되게 시력이 남녀 불문하고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너무 밝으니까 그죠? 시력을 빨리 상할 수도 있다. 독립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한다. 이런 것이 정사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격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정사일주다. 사중에는 무경병이 암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생제를 하죠. 이거는 뭐야? 겁제고 이거는 상관이죠. 그래서 식신이 재를 생하죠. 그래서 식상이 상관이 재를 생한다. 그래서 식생제로 상생을 해서 비겁으로 근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왕성한 일주가 정사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사일주의 성정은 일단 명랑하고 예의 바르고 성격이 솔직담백하다. 그리고 의욕도 왕성한 것이 정사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국제적으로 인진사의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외 나가서 사는 것도 굉장히 길한 방법이죠. 불은 겉은 온순한 것 하지만 내면에는 큰 욕망과 이상 그리고 정의가 있다. 언변이 청산 유수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했었죠. 배짱이 두둑하고 활동가이다. 독립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고 우두머리격으로 행동한다는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반복적으로 나선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했죠. 정사일주는 고집이 세고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급하기가 번개와 같은 데 반해서 뒤끝은 없고 빨리 후회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강한 주장이 대인관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지구력이 부족해서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것이 정사일주의 흠이다. 곡각으로 일단 하체가 약한 것도 정사일주다. 그래서 정사일주의 남자는 그럼 어떤가? 정사일주의 남자는 정사일주는 일반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언변이 능하다 그랬어요. 언변이 능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천하를 몽땅 자기가 다 먹어도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을 만큼 배짱이 큰 것도 정사일주이더라. 활동가로서 월급 생활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랬죠. 대개 사업의 변동이 많고 활동적이지만 초지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의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정사일주에 조심해야 될 얘기죠. 처궁은 철의 신병이 달고 유부녀를 좋아하는 타입이 정사일주이다. 자식은 2남 2녀 정도로 자식덕은 있다. 정사일주가 자식덕은 있답니다. 그러나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정사일주이더라. 여자는 어떤가? 일단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그랬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은 알뜰하고 현명하죠. 그래서 정사일주의 여자는 알뜰하고 현명한 여자이다. 그렇지만 뭐가 많다? 금전 욕심은 엄청 많다. 그래서 왜? 죄를 겁탈해가는 겁죄를 지지에 장관에 깔고 있죠. 남편복은 박하다. 재물은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차사업, 직장사, 부동산업, 대부업 등 남성적인 사업에 인연이 많고 글쓰는 직업, 그다음에 기자나 아나운서 등에도 정사일주가 많이 있다. 합격은 식당이나 야간업소에 근무를 하기도 한다. 남편궁이 일단 간여지동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재궁이 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실패하면 혼자 사는 기질이 있다. 혼자 사는 거는 여기서도 얘기가 있었죠. 유축이 있으면 제복이 있다. 유축 그러면은 지지에 사하고 사유축 뭐가 돼요? 삼합이 되죠. 지지에 삼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명을 타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신살론에서 보면. 그래서 사유축에 삼합이 되면 제복이 있다. 왜? 사유축은 뭐예요? 금국이죠. 금국. 그렇지만 일주가 강해야지만 이 재물을
내가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럼 여자는 남편과 살면 싸움이 심하다. 남편과 살면 싸움이 심하다. 왜? 가녀지동이라고 했죠. 정사는 궁이 임수가 뭐예요? 관이. 정사, 정화의 관은 임수죠. 그래서 정사의 관, 임수가 사의 절궁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사를 보면 절궁이다. 절궁이기 때문에 10중 8구 남편 벽이 없고 외롭다 하는 것이 정사일주의 여자아이들아. 제가 강하면 사유축 금국을 해서 수가 살아나면 현모양처로 좋은 남편을 만나 살 수 있지만 지지의 삼합을 이룬 경우는 많이 그렇게 드물죠. 그 다음에 현명하고 알뜰하며 근전 욕심이 많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독수공방으로 고란살로 독수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정사일주의 여자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정사일주의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